안녕하세요. 오늘은 문과생이었던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자세한 공부법과 진로 결정 계기 그리고 대학원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제 막 준비를 해보려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분들을 위해 찍게 되었습니다. 또 학교 후배분들이 수업 자료로 이 영상을 접하게 될 텐데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특히 3번째 질문에 대해서 가장 좀 얻을 게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말하고 있는 저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도 인문계였고 학부 전공도 미디어였던 뼛속까지 인문학도였습니다. 이랬던 제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로 석사를 진학한 이후에 현재는 대기업 SI 업체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계열사, 고객사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어쩌다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게 되었냐면 이제 저는 미디어 전공생이다 보니 언론고시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3년 전에 취업 준비를 했을 때 방송국 인턴 자리 하나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었고요. 이때 저는 IT 서비스 기획자로 진로를 변경하고 IT 개발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IT 개발이라는 분야가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뭐 서버 관리도 있고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역량이 기획자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IT 영역 중에서도 데이터 분석을 선택했습니다. 좀 빠르게 배우기 위해서 국비교육을 받았는데 사실 이 국비교육이 2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 가지고 제 실력을 인정받기 쉽지 않았고요. 또 그때는 2달밖에 안 배워서 그만한 역량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타임라인 한번 정리해봤는데 데이터 분석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서 파이썬을 처음 했던 게 2018년도 여름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국비교육이랑 독학으로 6개월간 파이썬 기초 문법, 머신러닝 기초 개념을 공부를 했어요. 이후에 대학원 연구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구현하고 개발하는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를 따로 6개월을 했는데 이때는 대기업 입사 그리고 뭐 취업 준비 때문에 코딩 테스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합격을 해서 올해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사실 중간중간에 힘들었던 시기들이 많아서 이 모든 시간을 그렇게 밀도 있게 보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더 효율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2년 6개월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멋진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공부했던 순서를 말씀드리면서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취업 관련 뉴스나 일반 뭐 보도를 보면은 빅데이터, AI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현업에서는 빅데이터보다는 데이터 사이언스 아니면 그냥 데이터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AI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걸 학습시키는 실질적인 알고리즘,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워딩을 더 많이 씁니다. 따라서 저는 이 워딩들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관련 업무를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수집하고 관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시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학습 알고리즘을 만들지 결정을 하고 머신러닝, 딥러닝 학습 알고리즘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때 머신러닝, 딥러닝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에요. 머신러닝이라는 방법 안에 딥러닝이 속해 있어요. 머신러닝 중에서도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뇌 뉴런 있잖아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낸 학습 알고리즘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해요. 여기서 더 깊게 설명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더 깊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네.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좀 와닿지가 않아서 예시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A 쇼핑몰의 데이터 분석팀이에요. 그러면 먼저 A 쇼핑몰에 축적되고 있는 수많은 유저 데이터, 고객들의 데이터, 그리고 그 고객들이 구매한 내역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축적하고 관리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현재 우리 쇼핑몰의 문제점, 개선 포인트들을 찾아내려고 해요. 예를 들어 데이터를 통해 봤을 때 우리 메인 페이지 상품들의 클릭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진다든지 혹은 고객 이탈률이 점점 많아진다든지 이렇게 서비스랑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 분석 지표들을 확인을 하고 또 데이터 안에서 그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냅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분석의 일이고요. 그리고 학습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파트가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런 일들을 해요. 개인 유저들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주로 구매했던 상품들 아니면 옷 스타일들 위주로 이제 상품들이 나열되잖아요. 그게 추천 알고리즘의 결과물이고요. 또는 현재 서비스에서 상품 이미지들이 주어지면 그거를 상위, 하위 이렇게 뭐 자동으로 카테고리 분류를 해주는 이미지 분류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서비스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또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적용될 만한 포인트들을 찾고 이거를 개발하고 또 이거를 성능을 높이는 이런 업무들을 하는 게 이쪽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걸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불러요. 사실 이 경계가 되게 모호하고 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퉁쳐서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키워드들을 조금 익숙해지다 보면 뭐 데이터 사이언스가 결국 머신러닝이고 데이터 분석이 결국 뭐 데이터 사이언스이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실제 직무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살펴보면 아까 그 데이터를 수집, 추출, 가공하는 일들을 하는 게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딥러닝 엔지니어 중에서 이 어떤 데이터들을 다루냐에 따라서 또 영역이 나눠져요.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주로 다루면 자연어 처리,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를 자주 다루면 컴퓨터 비전 이렇게 많이 부르고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 세 가지 일을 다 하기도 하고 아니면 부서에 따라서 업무가 셋 중 하나로 세분화될 수 있어요. 이거는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회사 공고에 올라온 직무 설명들 있잖아요. 그걸 면밀히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는 파이썬입니다. 물론 데이터 엔지니어 쪽은 약간 예외예요. 여기는 이제 뭐 자바나 스칼라를 많이 쓰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파이썬을 활용한 파이스파크도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오른쪽 영역 있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다루게 되는 이쪽 영역은 파이썬이 정말 중요해요. 데이터 분석에는 이제 R 언어도 써두긴 했지만 최근에는 다 파이썬으로 바뀌는 추세이고 특히 머신러닝, 딥러닝은 파이썬으로 정말 편하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들어오고자 하신다면 파이썬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파이썬을 아예 시작조차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파이썬 생 기초에서 딥러닝 영역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자료는 책보다는 거의 영상 콘텐츠 위주여가지고 비전공자분들이 좀 따라오기 쉬운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 자료들은 대부분 유튜브에 업로드된 무료 영상이니까 부담 갖지 않고 좀 쉽게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 파이썬이 뭔가요? 파이썬 기초문법은 이제 저는 코딩 도장 그리고 점프 투 파이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코딩 도장에서 전 진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론 영상이 있고 또 이 이론 설명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뭐 파이썬의 문법의 의미들을 파악해 나가면 되고 이 사이트, 코딩 도장 사이트가 정말 좋았던 점은 예시 문제를 제공을 해요. 이게 컴퓨팅 언어는 백날 뭐 함수나 반복문 같은 거를 외워도 본인이 어떤 문제를 풀고 알고리즘을 구현해 봐야 자기 걸로 좀 체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제를 통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코딩 도장 사이트가 조금 단기간에 실력을 높이는데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파이썬 언어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에 쓰는 패키지들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이 핵심 패키지가 바로 numpy, pandas, 그리고 matplotlib 라이브러리인데 이 모든 걸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엄청난 채널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이수환 컴퓨터 연구소인데요. 사실 이쪽이 꼭 배워야 되는 부분인데 쉬운 콘텐츠들이 없어서 저도 책이나 위키독스 같은 거를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 채널을 발견하고 왜 내가 이걸 이제 알았을까 싶더라고요. 어떤 거는 이제 2시간이고 또 어떤 거는 5시간짜리예요. 판다스가 5시간짜리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법들을 세세하게 실습 코드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 정주행하듯이 쭉 정주행을 하면 이 3가지 라이브러리는 다 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을 배워야 하는데요. 사실 앞에서 했던 파이썬 기초 문법 그리고 분석에 활용되는 3가지 라이브러리는 결국 머신러닝, 딥러닝을 하기 위한 우리는 도구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진짜 이론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머신러닝에 있어서 회기, 분류, 군집 모델 같은 것들, 그리고 모델의 성능 평가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는 통계나 수학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론 공부만 하게 되면 이걸 또 코드로 구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론과 실습 이 2가지 모두를 다룬 콘텐츠가 또 이 이수환 컴퓨터 연구소의 머신러닝 시리즈여가지고 전 이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운 이후에 직접 데이터들을 만지면서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 실력이 쭉쭉 늘거든요. 이 머신러닝 시리즈를 정주행 완료했다면 이제 오늘 코드라는 또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배웠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실제 데이터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되게 다양한 데이터 분석 예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가 예측이라든지 영화 리뷰 감정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초입자분들이 시도해보기 좋은 데이터 분석 예제들을 소개를 하고 또 코드도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 콘텐츠예요. 그래서 여기 다양한 예제들 중에서 좀 쉬워 보이고 내가 할만하겠다 싶은 거를 하나 골라가지고 쭉 같이 구현을 해보시고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거 하나 풀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단순히 머신러닝의 이론 개념이 아니라 실제 분석 그 파이프라인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또 머신러닝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익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책도 하나 써놨는데 사실 이 파이썬 머신러닝 완벽 가이드라는 책은 이제 제가 아직까지도 많이 보고 또 요즘에도 그 코드를 참고해서 제가 개발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핸즈온 머신러닝 이 책도 많이 추천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 책 파이썬 머신러닝 완벽 가이드 이 책의 가독성이 개인적으로 더 좋고 코드도 깔끔해서 이 책도 같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딥러닝입니다. 하지만 이게 맨 마지막에 있다고 해서 제일 어려운 건 아니에요. 머신러닝을 다 알고 딥러닝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주로 번갈아 가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좀 공부를 하고 진로를 좁혀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게 조금 더 재밌는지 찾아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엔지니어링 이게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3번을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나는 딥러닝 개발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 하시면 이 4번에 에너지를 더 많이 쏟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이 모두를 위한 딥러닝 이 콘텐츠는 사실 딥러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다 한 번씩은 보는 수학의 정석 같은 초입자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은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 이렇게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이렇게 2가지 버전이 있고요. 둘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걸 선택해서 이제 정주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둘 다 딥러닝을 구현하는 건데 요리로 비유를 하자면 요리법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서 뭘 해야 될지는 사실 1, 2, 3단계를 거치고 나서 고민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 공부 범위가 적지 않잖아요. 정말 많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가 과연 나에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나아가서 지금 본인이 타전공생일 때,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 수학, 통계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전공인 경우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공을 버리고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게 가능할지 고민도 많이 될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좀 그 전공 분야를 버리기보다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전공에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 전공이 지금 바이오 쪽이다 하면은 바이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뭐 반도체 쪽이라 하면은 반도체 공정 불량률을 예측하는 뭐 알고리즘 개발자, 머신러닝, 딥러닝 개발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공을 살리면서 이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제 생각엔 이건 정말 베스트 커리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말 끼워 맞춰지지 않는 전공들이 있어요. 특히 인문계열 전공이 그런데요. 만약 자신이 문과생이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이 분야가 핫하고 취업도 잘 되니까 한번 도전해볼까? 근데 나는 뭐 하나도 모르겠는데 시작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 고민 끝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돌아갈 곳이 없었고 또 대학원 학비도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순간을 몇 번 버텼는데,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새롭게 만나게 됐어요. 원래는 저는 이제 미디어 전공생이다 보니까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런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에서 추천 알고리즘 개발자 이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분야를 공부하다 보니 이쪽 개발하는 것보다 오히려 데이터를 뜯어보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일이 더 재밌어서 그걸 목표로 다시 재설정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좀 정리를 하자면 자신이 이때까지 쌓아온 전공 지식을 전혀 활용하지 못해도 이 공부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공부도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직무, 되게 다양한 갈림길이 있는데 이것저것 해보면서 새로운 방향을 찾고 그때 그 방향을 찾으면 거기에 집중을 하면 돼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사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우리는 결국 대학원을 가야 하는가? 사실 요즘에는 이제 뭐 데이터 분석 전문 학원 같은 것들이 많기도 하고 또 국비교육도 제가 다녔을 때보다는 더 길고 전문적으로 배우니까 굳이 대학원을 가야 하나라고 고민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채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건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딥러닝 이 분야는 석사 이상을 선호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직무들이 새로 나온 연구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 역량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이걸 단련할 수 있는 곳이 대학원 라이프이기 때문에 주로 회사에서는 그 생활을 경험해본 석사를 선호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캐글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경진대회에 많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학부생인데도 연구실에 근무를 하면서 논문을 써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학부 졸업이더라도 입사를 하더라고요. 즉 실력이랑 경험만 있으면 굳이 석사를 가지 않아도 뚫는 경우는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의 경험상 저처럼 정말 전공이 생뚱맞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 통계학이라도 이 분야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학위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뭐 사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위에 말한 이런 실력과 경험만 있어도 인정을 해주는데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 전공에서 이수를 하고 또 학위까지 가져야 서류 합격률이 확실히 높아지더라고요. 이거는 본인이 취업 목표를 어디로 설정하느냐랑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대학원을 갈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취업과정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길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이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취업 준비 영상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다면 제 메일이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수시로 확인을 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